안녕하세요. 한성자동차 서초전시장 프로덕트 엑스퍼트 이창욱입니다. 최근 출시되어 핫한 관심을 받고 있는 럭셔리 비즈니스 전기 세단 더 뉴 EQE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직접 보고 싶으시다면 한성자동차 서초전시장으로 방문해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레스고 기능입니다. 이번 더 뉴 EQE 차량에는 플러시 도어 핸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차량의 6m 이내로 접근을 하였을 경우 도어가 나오게 되어 있고, 혹은 지금처럼 근접해 있는 경우에서는 가운데 부분을 터치를 해서 도어 핸들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닫아주실 경우에는 도어 핸들 끝에 위치한 홈 버튼을 통해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에 숨겨진 기능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썸머 오프닝 클로징 기능인데요. 환기를 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차량 키에 열림 버튼을 통해서 길게 꾹 누르고 있을 경우에 차량의 모든 창문과 썬루프까지 개방이 됩니다. 반대로 닫아 주실 경우에는 차량 키에 닫힘 버튼을 통해 길게 꾹 누르고 있을 경우 지금처럼 차량의 모든 창문과 썬루프까지 닫히게 됩니다. 트렁크 개폐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의 안쪽에 위치한 버튼을 통해서 여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 키에 있는 트렁크 버튼을 통해서 여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 차량의 엠블럼을 밀어서 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닫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가지 방법을 통해서 닫아주시면 되고, 왼쪽에 위치한 버튼을 통해 닫아주실 때는 트렁크 닫힘, 두 번째 위치한 버튼은 전체 잠금 기능입니다. 이 전체 잠금 기능은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눌렀을 때는 사이드 미러, 차량 도어, 그리고 트렁크까지 모두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왼쪽 핸다 부분에 위치한 이 버튼은 무엇일까요? 바로 워셔액 주입구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차량은 본닛을 열고 워셔액을 주입을 하지만 EQE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왼쪽 핸다 부분에서 바로 쉽게 워셔액을 주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의 소모품 및 정비 관련해서는 EQ 전문 서비스 센터인 한성자동차 성동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 포트 위치입니다. 차량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고, 충전을 하실 경우에는 오른쪽에 위치한 이 충전 포트를 열어서 위쪽은 완속 기준으로, 그리고 급속 기준으로는 아래쪽에 위치한 캡을 열어서 충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충전 시간은 10%에서 80% 기준 약 30분 충전이 가능하고, 충전을 분리할 때는 오른쪽에 위치한 이 충전 분리 버튼을 통해서 눌러주시고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급속 충전 관련해서는 이후 EQE 시승기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입니다. 먼저 좌측부터 보면 좌측에는 도어 손잡이 버튼, 왼쪽으로는 실내 전체 잠금 해제 잠금 버튼,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시트 조절 버튼으로서 아래쪽에서 위치 조절,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 그리고 헤드레스트 위치 조절, 높낮이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여기 이 위치한 버튼은 허벅지 받침대까지도 세부적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각각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버튼으로서 3단계로 세부적인 설정이 가능하고, 그 아래쪽에 위치한 버튼은 이제 메모리 시트 기능입니다. 메모리는 메모리 1번, 메모리 2번, 메모리 3번을 통해서 총 3가지로 저장을 할 수 있고, 저장은 시트 위치, 사이드 미러 위치, 핸들 위치, 그리고 HUD 위치까지 총 4가지가 저장이 가능합니다. 사이드 미러는 이 아래쪽에 위치한 각각 왼쪽과 오른쪽의 버튼을 먼저 눌러준 후에 그 상단에서 각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수동으로 사이드 미러를 접었다 폈다 해야 할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버튼을 통해서 눌러주면 됩니다. 아래쪽에 위치한 버튼은 창문, 도어 버튼이고, 그 마지막으로 맨 아래쪽에 있는 버튼은 창문, 뒷좌석, 락 또는 락 해제 버튼입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토로 가리키고 있고, 우측으로 두게 되면 하향등, 그리고 오토 기준 좌측은 미등, 그리고 아래쪽에 위치한 버튼들은 파킹 등으로서
좌측 혹은 우측으로 두었을 때 테일 램프에 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위치한 버튼은 후방에 위치한 안개등 버튼이고, 라이트 기준 오른쪽에 위치한 버튼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직접 눌러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시동을 끄거나 켰을 때는 자동적으로 체결 혹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당겨서 체결을 해제해 주시면 되고, 반대로 시동을 끄고 눌렀을 때는 직접 체결도 가능합니다. 핸들 뒤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들 뒤에 있는 이 좌측은 방향 지시등입니다. 기존의 차량들처럼 위아래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와이퍼도 좌측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와이퍼는 다이얼 방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점선과 실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점선 부분들은 오토 와이퍼 기능이고, 실선 부분들은 이제 수동으로 해서 빠르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위치한 이 버튼은 한 번 눌렀을 때는 와이퍼 한 번 작동, 그리고 길게 눌렀을 때는 워셔액과 함께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핸들 뒤쪽에 오른쪽에 위치한 이 레버는 저희 차량의 컬럼식 기어입니다. 기어 변속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앞에 있는 그림과 같이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는 드라이브 전진, 반대로 위로 쭉 올렸을 때는 리버스 후진, 그리고 위아래로 살짝 두었을 때는 뉴트럴 중립입니다. 그리고 후진, 중립, 드라이브, 기어 변속에 상관없이 오른쪽에 위치한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파킹입니다. 스티어링 휠 좌우측에 대한 버튼들 설명입니다. 좌측부터 보실 텐데, 좌측에 이 가리키는 쪽은 계기반 디스플레이 컨트롤 버튼입니다. 스크롤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홈 버튼을 통해서는 계기반의 스타일도 변경이 가능하고, 위로 올려서는 HUD 스타일까지도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설정이라는 란에 들어갔을 때는 높낮이 설정 또는 밝기 설정까지 세부적으로 설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주행 보조 시스템인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주행하는 상태에서 실행을 원할 때에는 가운데 위치한 셋 플러스, 셋 마이너스 쪽을 버튼처럼 눌러주면 현재 주행 중인 상태로 실행이 되고, 실행이 되면 계기반 상단에 있는 핸들 모양과 차선 그림에서 초록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원하는 대로 속도를 변경을 원하시면 스크롤 방식으로는 1km씩, 그리고 버튼식으로는 10km씩 증가 감속이 됩니다. 앞에 차량과의 차간거리 조절은 셋 플러스 오른쪽에 위치한 버튼을 통해서 총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원하는 거리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주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해제, 혹은 캔슬 버튼을 통해서 취소를 해주시면 되고, 이 취소 위에 있는 버튼은 RES라고 해서 리셋입니다. 이전 설정된 속도로 다시 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리미터에 대한 기능입니다. 이 리미터는 내가 설정된 속도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주행하는 상태에서 림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 주행된 설정된 속도로 실행이 되고, 혹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실 경우에는 셋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원하는 설정 속도로 맞춰주면 그 설정된 속도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는 기능으로서 제한 속도 구간 혹은 구간 단속 구간에서 사용을 하시면 유리합니다. 해제할 때는 다시 한번 눌러서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티어링의 오른쪽을 보게 되면 상단에서는 좌측 버튼들의 설명과 같이 미디어 디스플레이를 설정할 수 있는 컨트롤 버튼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위치한 버튼들은 블루투스 연결 시에 통화 종료 버튼,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볼륨 기능으로서 스크롤 방식으로 해서 조절을 해주시거나, 혹은 버튼처럼 눌렀을 때는 음소거 기능까지 활성화됩니다. 좌측에 이 별표 모양을 보면 즐겨찾기 기능입니다. 이 즐겨찾기는 내비게이션 목적지라든지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즐겨찾기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위에 있는 버튼은 MBUX 음성인식 시스템 버튼입니다. 버튼을 눌러서 내비게이션, 전화 등 다양한 기능들을 음성으로서 제어할 수 있는 버튼 기능입니다. 지금부터는 안에 있는 이 미디어 디스플레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메뉴는 EQ라는 메뉴입니다. 들어가서 보게 되면 위에 상단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충전, 그리고 주행 가능 거리, 연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충전 내에서도
내가 충전할 때 최대로 몇 %까지 충전할지도 설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충전할지 또는 직장에서 충전할지 다 충전 상황에 따라서 최적화 변경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는 다음에 출발할 시간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시간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타는 시간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시간대로 설정을 해 놓으면 탑승 전에 미리 사전에 온도를 조절해 주는 기능입니다. 가운데 있는 주행 가능 거리라고 하는 탭을 보게 되면 현재 주행할 수 있는 가능 거리도 볼 수 있지만, 이 주행 가능 거리를 최대화를 할 수 있게끔 기능들을 제한을 했을 때 몇 킬로를 더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메뉴가 들어가 있고, 주행을 함에 따라서 연비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볼 메뉴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주로 차량에서는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기존의 핸드폰에서 설정하는 것과 같이 차량에서도 실시간 교통 안내 서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지 입력란에서도 기존에 입력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원하는 목적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또는 주변에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궁금할 때는 위 상단의 오른쪽을 보게 되면 충전소까지도 내가 있는 위치 주변으로 어디서 충전이 가능한지도 보여줍니다. 왼쪽에 있는 탭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도 최근에 다녀갔던 목적지, 충전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차장까지도 볼 수 있는 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화 메뉴입니다. 이 전화 메뉴는 핸드폰과 차량과의 블루투스 기능입니다. 먼저 블루투스는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를 활성화한 후에 차량에 있는 전화 메뉴에 들어가서 장치 연결을 통해 바로 페어링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연결을 시도하고 있고, 로딩이 되고 나면 애플 카플레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무선으로도 스마트폰 통합 패키지라고 하는 애플 카플레이 혹은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가 된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이 차량 디스플레이 내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서도 T맵과 같은 내비게이션 앱도 설정이 다 가능합니다. 옆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자동으로 주파수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듣는 쪽에서 편하게 맞춰서 설정해서 들어주실 수 있고, 그 가운데 있는 메뉴는 미디어입니다. 라디오를 제외하고 블루투스 오디오를 통해서 음악 재생 혹은 USB에 음악을 담아서 음악 재생을 할 수 있는 미디어 장치 버튼입니다. 옆에 있는 앱입니다. 이 앱 메뉴에서는 메르세데스 미를 보실 수 있는데,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과 차량과의 데이터 연결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연결이 된 후에는 핸드폰으로도 차량에 대한 상태, 그리고 원격으로 시동 또는 차량에 대한 잠금 해제 등 다양한 기능들을 핸드폰으로도 다 차량을 설정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 미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컴포트입니다. 이 컴포트에서는 총 3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마사지,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설정이 되는데, 이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에 한해서 주행 중에 이 마사지 기능을 사용을 함으로써 졸음운전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는 기능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사지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도 선택 후에 실행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옆에 있는 시트입니다. 이 시트에서는 각도 조절뿐만 아니라 허리 받침, 측면까지도 세부적인 시트와 관련된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메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앰비언트 라이트.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색상에 따라서 차량 내부 분위기도 다르게 조성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온도를 올리거나 혹은 내릴 시에도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시각적으로도 보여줍니다. 정보입니다. 이 정보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현재 배터리 상태, 그리고 오른쪽에서
차량이 몇 퍼센트를 가속하고 있는지 또는 몇 퍼센트를 제동력을 개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시간 상태를 보여주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설정은 핸드폰에서의 설정과 같이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들을 설정 변경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보조장치를 보실 텐데, 이 보조장치는 차량의 세이프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설정은 다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설정을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설정의 보조장치에 들어가면 안전에 관련된 기능들을 변경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기본적인 설정은 다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볼 메뉴는 차량입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앞에서와 같이 사운드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EQ 차량은 전기 차량이다 보니까 매우 조용한 상태로 주행이 될 텐데, 실내에서도 내연기관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이 사운드 익스피리언스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 들리실까요? 이 설정에서는 두 가지에 따라서 주행에서의 특별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승하차 보조 기능에서도 나중에 타고 내릴 때 시트와 핸들이 내리기 편하게끔 도와주는 기능도 설정 또는 설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라이트에서는 EQE는 디지털 라이트라고 하는 지능형 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 하향등을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각도에 따라서 라이트가 움직이게끔 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정 혹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하단에 있는 버튼들을 보면 공조장치 기능입니다. 온도는 각각 운전석, 조수석에 맞게 설정 변경이 가능하고, 바람 세기도 좌측, 우측을 통해서 낮추거나 높이거나, 그리고 앞에 있는 유리 성해 제거 버튼과 뒷유리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고, 다양한 거는 온도 조절 메뉴 안에서도 쉽게 바람이 나오는 방향까지도 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실 거는 이 공기질의 상태라는 기능을 보시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외부의 공기 농도를 나타내고 있고, 안으로 유입될 때 내부 공기 농도를 보시면 숫자로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차량 내에는 헤파 필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라든지 공기질의 상태에서 다 걸러져서 들어오게끔 최적화해주는 기능이 시스템적으로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쉽게 공기청정기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전 온도 조절에 대한 기능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세부적으로도 어디서 설정할지도 선택도 가능하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비상등이 들어가 있고, 비상등 좌측에 있는 버튼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온오프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프부터 두 번째에 있는 ESP라고 해서 미끄럼 방지 기능까지도 온오프, 그리고 파크트로닉이라고 하는 주차 센서, 오른쪽에 있는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 그리고 스티어링 어시스트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능도 별도로 온오프가 가능하지만, 이 두 가지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만 반자율 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활성화하고 주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옆에 있는 EQ는 앞에서 봤던 EQ 메뉴 버튼, 옆에 있는 버튼은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도 3D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거에서도 원하는 대로 줌인, 줌아웃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버튼은 다이나믹, 주행에 대한 모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총 4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는 연비 주행을 할 수 있는, 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행 모드, 기본은 컴포트 주행으로서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모드, 옆에서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을 원할 때 스포츠 모드, 그리고 사용자 설정이라고 해서 각각의 모드에 맞게끔 커스텀을 할 수 있는 모드, 총 4가지 모드가 있고,
비상등 기준 오른쪽은 지문 스캐너입니다. 미디어 디스플레이를 잠금 또는 잠금 해제 시에 이 생체 인식을 통해서 쉽게 핸드폰과 같이 잠금 해제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는 메르스 SME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메르스 SME 가입 후 프로필이 연동이 되어 있어야 함께 생체 인식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은 디스플레이 전원 온 오프 버튼,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는 볼륨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안쪽에서 보게 되면 두 개의 컵홀더가 위치하여 있고, 그 옆쪽으로는 키 보관함과 그리고 안쪽으로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단에서의 특징은 바로 이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이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버튼 방식이 아닌 스크롤 방식입니다. 이 안쪽에 위치한 그림 아이콘 쪽에서 내 몸 쪽으로 스크롤을 하게 되면 열리게 되고, 중간에 멈추고 싶다 하면 다시 터치, 그리고 반대로 닫을 경우에는 반대로 스크롤 해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틸트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버튼식으로 누르게 되면 열리고 반대로 누르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석 측 글로우 박스를 열어서 안쪽을 확인하게 되면 간단한 수납 공간과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서의 특징은 뒷좌석 시트입니다. 이 뒷좌석 시트는 폴딩 시트로서 폴딩을 원할 경우에는 시트 끝쪽에 위치한 이 레버를 앞쪽으로 당겨서 폴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좌측 같은 경우는 가운데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우측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우측만 넘어가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고정을 시킬 때는 그냥 앞쪽에서 이렇게 체결을 해주면 다시 원상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폴딩 외에도 유아용 카시트 설치를 위해서 아이소픽스가 좌측 우측 시트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뉴 EQE의 전반적인 기능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가까운 한성자동차 전시장을 방문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성자동차 서초전시장 프로덕트 엑스퍼트 이창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